사회복지사의 역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 사회복지사의 역할, 한 문제 나올 확률 거의 90% 이상입니다. 개념이 나오든 사례가 나오든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통합적 접근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통합적 접근도 기본적인 특징이라든지 통합적 접근 또는 통합적 방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 그러한 것들이 한 문제 출제될 수 있어서 저는 두 문제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기술을 보겠습니다. 워밍업 차원에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가치, 두 번째가 지식, 세 번째가 기술인데요. 바틀렛이라는 통합적 접근의 학자가 있습니다. 통합적 접근의 학자인 바틀렛은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 요소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가치고요.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입니다. 여기 세 개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게 가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치, 오른쪽에 쓰세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가치는 신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개인의 존엄성, 인간에 대한 존엄성, 독특성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 자기결정에 대한 신념도 있어야 되고 비밀보장에 대한 가치도 있어야 됩니다. 비밀보장이나 자기결정권 존중은 바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 존중의 궁극적 가치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수단하기 위한, 이거를 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적인 내용이다 라고 해서 자기결정권 존중이나 바로 비밀보장은 수단적 가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자,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네, 여기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데, 인간 사회, 인간 본질에 대한 사회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사고와 육체를 이해하기 위한 자연과학적 지식도 필요할 겁니다. 인간의 발달,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도 필요할 것입니다. 원조관계에 대한 지식이나 다양한 개입 전략에 대한 실천 이론 지식이나 특수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전문 지식이나 평가 방법을 위한 지식, 이러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적인 측면은 스킬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사회사업교육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문제 규명, 두 번째가 정보 수집, 여기서 말하는 평가는 어세스먼트, 사정이 될 겁니다. 세 번째가 계획, 네 번째가 개입 방법의 선택, 다섯 번째가 적절한 개입 행동의 선택과 적용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개입이라고 하죠. 인터벤션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결과의 점검, 평가를 위한 연구 방법의 선택. 일곱 번째는 연구에 근거한 적절한 지식과 기법의 활용. 마지막은 종결입니다. 이걸 쭉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나중에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란 걸 할 겁니다. 이 실천 과정에서 우리는 접수에서부터 평가 및 종결까지 배울 건데요. 그 각각 요소의 기술이 다 들어가겠죠. 이게 바로 미국 사회사업교육위원회에서 말한 기술들입니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많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실천기술론에서 다양한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실천론의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아,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나중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본질적인 세 가지 요소인데, 간단하게 노트하면 실천의 3대 요소라고 그래요. 실천의 3대 요소를 바틀렛이라는 학자는 바로 가치와 지식과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무원 시험 문제지만 공무원에서는 윤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윤리는 아니에요. 윤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가치와 지식과 기술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기능에 따른 사회복지사 역할, 여기는 중요합니다. 셰퍼가 이야기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3번에 개입 수준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역할, 마일리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거의 흡사해요. 흡사한데 기능에 따른 사회복지사 역할, 그 다음에 수준, 개입 수준에 따른 역할,
수준은 미시적 수준, 중범위적 수준, 거시적 수준, 전문가 수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셰퍼와 마일리가 말한 것이 약간 다른데 우리 시험은요. 이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시험을 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육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조력자에 대한 문제, 중개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중재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옹호자에 대한 문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별표부터 쳐볼까요? 자, 2번 기능에 따른 사회복사 역할에서 직접 서비스 제공자의 조력자가 보이십니까? 조력자의 별표 하나. 교육자 보이십니까? 별표 하나. 체계 연결자 역할에서 중개자 보이십니까? 별표 하나. 그 다음에 밑에 조정자 보이십니까? 코디네이터, 조정자, 시험에 조정자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별표 하나. 중재자 보이십니까? 별표 하나. 클라이언트 옹호자 보이십니까? 별표 하나. 자, 그 다음에 체계 유지와 강화자의 조직 분석과 촉진자, 팀 구성원, 자문가가 있는데 참고. 그 다음에 연구자, 조사 활용자의 조사 평가자, 조사 연구자, 참고. 체계 개발자 나오죠. 프로그램 개발자, 기획가, 정책 및 체계 절차 개발자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출 적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세 번째 개입 수준에 따른 사회복사 역할 마일리 이야기를 합니다.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이나 가족인데 대개 1대1 개인 이야기에 많이 들어가죠. 조력자 별표, 중개자 별표, 옹호자 별표, 교사, 교육자 별표입니다. 중범위적 차원에서 촉진자 패스, 중재자 별표, 훈련가 패스합니다. 그 다음에 거시적 차원에서 계획가, 행동가, 현장 계획가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집단 차원, 사회복지 전문가 집단에서 동료와 촉매자와 연구자, 학자가 나왔는데요. 저는 2번 촉매자가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촉매자에 별표 하나 치시면 됩니다. 최근의 기출문제에서 옹호의 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복지 파트이기도 하지만 실천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넣어드렸거든요. 왜 여기에 넣냐면 앞에 우리 옹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옹호자가 있기 때문에 옹호의 유형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하드캐슬이 이야기한 옹호의 유형에 자기 옹호, 개인 옹호, 집단 옹호, 지역사회 옹호, 정책적 옹호, 체제 변환적 옹호, 이렇게 유형이 쭉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옹호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구체적 기술 있잖아요.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구체적 기술, 그 자리에 별표 하나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옹호의 유형과 사회복지사의 구체적 기술을 매칭해보는 연습,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 챕터고요. 이제 앞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워드는 좀 적어드릴게요. 첫 키워드 적어드리는데 제가 별표 쳤던 것들이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되니까. 직접 서비스 제공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죠. 상담자나 가족치료사나 집단 지도자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조력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는 게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래 남거든요. 자, 조력자, 조성자인데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 제공자니까 대면 관계가 되겠죠. 대면 관계가 되고, 이 클라이언트가 앞으로 다가올 스트레스에 또는 문제에 잘 대처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 조력자입니다. 인에이블러, 조성자라고도 합니다. 동의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끝났습니다. 자, 이제 교재 봅니다. 1번 별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클라이언트 스스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행동을 수정하며 문제 상황에 대처, 문제 동그라미, 대처 동그라미 하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희망을 고취시킨다든지 저항과 양가 감정을 해소시킨다든지 감정을 인식한다든지 자원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돕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례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교육자입니다. 교육자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사회복지사가 이 클라이언트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육자, 교사라고 합니다. 이게 답니다. 끝났습니다. 자, 교재 보시죠. 교육자, 클라이언트와 다른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 자리 빗줄.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가르치는 그 자리 빗줄. 이를 포함한다. 1번 별표. 키워드 다 나왔잖아요. 사회복지사는 효과적인 교육자가 되기 위해 많이 알아야 되고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개 훈련이 나오면 교육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사회 적응 훈련, 의사소통 훈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체계 연결자 역할 들어갑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다른 자원 동그라미, 정보의 부족이나 이용 능력이 부족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다른 사람이나 기관 등의 자원 동그라미, 연결한다 밑줄. 그게 바로 체계 연결자 역할입니다. 첫 번째가 중개자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이 등장합니다. 이 중간을 연결하는 것이죠. 누가? 사회복지사가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개자입니다. 브로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끝났습니다. 자, 연결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는 뭐죠? 연계입니다. 연계. 됐어요. 중개자 들어갑니다. 1번 별표. 중개자는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적절한 인적 자원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연결 동그라미. 중개자 뽑아줬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2번 사례관리자 또는 조정자라고 하는데요. 이 조정자는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과 헷갈리는 게 중재자거든요. 3번을 먼저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자원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자원 간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연결해 줬는데 갈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바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누가?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메디에이터, 중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중재자는 키워드가 두 개구나. 갈등 해결과 중립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재자는 미시체계, 중범위체계, 거시체계 사이의 논쟁 또는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1번 체킹, 갈등 해결의 동그라미. 견해가 다른 개인과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타협하도록 돕습니다. 3번 체킹. 3번 중재시, 중립 동그라미. 유지하며 서비스 전달 과정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부부 분쟁, 노사 간의 분쟁에 대한 중재. 그래서 중재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이거 4개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CF, 협상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고시에이터라고 하는 협상가가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협상가는 클라이언트와 자원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자, 갈등이 있을 때 여기에 서는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갈등을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협상가입니다. 이해됐죠?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중재자가 더 잘 나오지 협상가는 거의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중재자를 더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비교하시라고 넣어드렸어요. 이제 조정자를 보겠습니다. 조정자.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자원이 있습니다. 이 자원이 동일 자원입니다.
동일한 서비스를 주는 동일 자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중복이라 합니다. 동일 자원이 들어갔으니까 중복이라 합니다. 이럴 때 사회복지사는 조정해야 되겠죠. 중복을 조정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조정자입니다. 조정자 역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연상하는 게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들어갑니다. 사례, 별표. 요건 시험에 나온 거. 사례, 별표. 클라이언트 욕구를 사정하고 다른 자원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전달, 연결, 조정한다. 조정의 동그라미. 이 조정자의 역할은 조정하는 역할이 주된 역할입니다. 무엇을 조정한다고요? 중복을. 그러면 사례에서 중복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사례관리자 A가 담당 사례에 대해 방문 서비스가 중복 동그라미 해서 제공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 내 재가 서비스 기관 모임을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경우 이것은 사례관리자 A가 담당 사례에 대한 중복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자 역할입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옹호자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자원이 있습니다. 이 자원이 이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원이 됐든 정책이 됐든 간에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는 이쪽으로 가서 이 클라이언트를 대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원이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접적 개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바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옹호자 역할입니다. 옹호자는 대변자와 동의어가 됩니다. 자, 이 대변자, 옹호자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더 알아놓으시면 좋은데요. 옹호자는 클라이언트가 자원 얻을 힘이 없을 때 클라이언트가 자원 얻을 힘이 없을 때 적절한 역할입니다. 두 번째, 사회정의를 위함입니다.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옹호자를 더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옹호자는 중요하죠. 자, 옹호자 들어가겠습니다. 옹호란 개인, 집단, 지역사회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이 직접적으로라는 것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보호, 개입, 대변만 동그라미, 지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 2번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만 밑줄. 이게 대변입니다. 대변으로 화살표. 대신하여 자원과 서비스를 획득하는 활동을 말하며 특히 클라이언트에게 대항할 힘이 없을 때 그 자리 밑줄. 자원을 얻을 힘이 없을 때가 똑같은 말이에요. 대항할 힘이 없을 때 옹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성 고용 차별, 차별의 동그라미.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사례에서. 자, 여성 고용 차별에 대한 법률 제정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바로 시험에 출제된 거. 그 자리 밑줄 쫙 긋고 옹호자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체계 유지와 강화자입니다. 여기 면에서는 판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중요한 거 다 나와버렸어요. 보세요. 조력자, 조성자, 교육자, 교사, 중개자, 중재자. 여기 협상가와 중재자를 구분하시라 했고 조정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옹호자, 대변자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우리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100%. 자, 체계 유지 강화자 들어갑니다. 체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직을 유지하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 역할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조직 분석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관의 구조와 정책 절차 등을 분석하는 역할입니다. 서비스 전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야 되겠죠. 서비스 전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직의 원인이 있어요. 그 조직의 요인을 분석하자. 조직 분석가입니다. 촉진자입니다. 촉진자는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팁입니다. 촉진자는 강화 찾아라. 촉진자는 강화 찾아라. 일종의 암기법이에요. 촉진자는 강화 찾아라. 첫째 줄에 강화 동그라미. 서비스 전달에 대한 방해 요인을 지적하고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이걸 퍼실리테이터 촉진자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팀 구성원입니다. 팀 구성원은 팀 멤버, 클라이언트 문제와 서비스 전달에 협력하는 치료팀의 일원으로서 기능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 세팅에서는 의사나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이 서로 뭐하죠? 팀 접근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팀 구성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되셨죠? 네. 자문가입니다. 자문은 전문가로서 서비스 제공자가 자문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역할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가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나 학부모에게 자문을, 이 청소년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컨설턴트라고 하죠.